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 3월 다섯째 주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주간 변동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전망을 했다시피 3월 마지막 주 앞두고 서울 지역에 보합권을 유지할 수 있냐, 지금 최근에 심리는 이미 꺾였고 다섯째 주를 유심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변동률을 보니 서울 지역의 주간 아파트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강남 지역 동남권의 하락률은 더 깊어진 가운데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던 강동권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기존 인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마용성 지역도 대부분 하락으로 전환했다는 말씀과 함께 그 이외에 풍선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도광 지역이나 금강구 지역은 소폭이나마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지만 동남권의 영향을 서울이 어떻게 받냐, 제가 그 관점으로 보라고 했을 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은 서울 지역이 마이너스로 하락한 이유가 동남권의 영향을 도심권도 받고 있고요. 저도 표를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 삼중고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중고의 악재가 지금 한꺼번에 다 겹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정부 규제로 인한 수요 억제책과 더불어 수요 억제책으로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이 규제가 된 가운데 자금조달 계획서라는 그러한 또한 부담되는 요인도 있을 뿐더러 공시지가가 급상승한 가운데 서울 지역만 보면 유독 공시지가가 타 지역 대비는 높은데요. 그러므로 주택 보유세는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악재 요인과 함께 대외적인 경기 악화로 인한 부동산에서도 피해가지 못하는 삼중고를 걷고 있는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락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도 또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악재가 있는 반면 가격으로는 체감이 안 됐지만 이제는 체감으로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또 말씀드려볼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는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동남권 영향을 받는 지역이 제가 말씀드린 도시권하고 서북부 지역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권 같은 경우는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3월 마지막 주로서 해서는 마이너스 0.01%로 돌아섰어요. 도심권의 종로, 중구, 용산, 소폭이지만 마이너스 0.01%로 대부분 다 돌아선 지역은 도심권입니다. 제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얘기 드렸죠. 동부권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는 소폭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0.02%로 크지는 않아요. 그 지역 중에서도 동부권 지역 중에 성동이나 광진, 성북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하락한 지역입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크지 않다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고요. 동부권 지역 중에 일부 풍선 효과를 일으켰던 노도광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률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상승률은 극히 미비해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0.5%, 0.4% 내외의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 지역이 동부권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 추후 영향을 어떻게 받나는 좀 더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서부권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전주 같은 경우는 0.03%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3월 마지막 주로 해서는 0.01%로 하락 반전한 곳이 서부권인데요. 은평, 서대문, 마포를 봐도 마포가 그동안 인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마포가 플러스에서 0.02% 마이너스 하락 반전한
영향 하에 서부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0.01%로 하락 전환을 했다는 말씀과 함께 은평구와 서대문 같은 경우는 0%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화권 같은 경우도 전주랑 똑같이 0.03%를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부분 상승률은 크지 않은 가운데 선화권 지역에 금강구라고 하잖아요. 금강구도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동남권이 하락률이 좀 잠잠해져야지 다른 지역들도 하락이 멈추거나 그 반전을 꾀할 수 있는데 동남권 지역의 선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권 지역의 하락률이 계속 깊어지는 가운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영향권 하에 이제 다 들어왔다고 보면서 서울도 그 영향 하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봐서 동남권도 마이너스 0.12% 하락률이 더 커졌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서초, 강남, 송파 세 부분은 세 지역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더욱더 하락률이 커졌는데요. 서초만 봐도 마이너스 0.07%, 강남 0.06%, 송파 0.12%로 하락률이 더 깊어졌으면서 강동 지역 같은 경우도 3월 마지막 주 해서는 마이너스 0.01% 소폭이지만 하락 전환한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동남권 지역은 네 지역 모두 하락으로 반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 하에 제가 말씀드린 영향권이 이제 서울 쪽 지역으로 확대됐다고 또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냄비 시장이라고 얘기 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은 뚝배기 같이 식어도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표는 꺾였지만 증시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지만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지금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그러면 추후 나올 주간 변동률에 그때나 나타난다고 얘기 드리지만 이 영향은 이미 2-3주 전부터 감지할 수 있었던 그 전망이라고 얘기 드려보면서 수도권 규제 지역에 대해서도 간단히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드린 서울 동남권 지역에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 과천과 분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지역만 봐도 소폭이지만 마이너스 0.03%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이어가는 곳이 과천인데요. 가장 안 좋은 게 매매도 하락했지만 전세도 하락하는 경우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인데 과천은 매매도 매매지만 전세가도 0.88% 하락이 전세 하락폭이 깊다고도 얘기 드려보면서 전주도 0.59% 전세가 하락했지만 3월 마지막 주에서는 0.88% 하락으로 전세 하락률은 더 커졌다고 또 얘기 드려볼 수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도 0.07%, 전주가 0.08% 하락이었지만 0.07%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 분당이면서 성남 같은 경우는 0%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고 좀 얘기 들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풍선 효과라고 많이 말씀드린 수용성 지역 중에 성남은 0% 보합권을 전주는 마이너스 0.01이었지만 금주 대비는 마지막 주는 0%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풍선 효과 지역에서 이미 빠졌다고도 얘기 드렸는데요. 수원과 용인을 봐도 상승폭을 대폭 줄인 게 눈으로도 보인다고 얘기 들어볼 수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0.15% 상승으로 수도권 평균 상승률에 이제는 큰 상승률을 했다 그러면 평균 상승률 쪽으로 상승폭을 많이 낮춘 지역이 수원인데요. 장안, 권선, 팔달, 영통을 봐도 대부분 상승률은 많이 꺾였다고도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용인, 수지, 기흥 같은 경우도 상승률이 0.12%, 0.13%로 상승폭을 대폭 꺾었어요. 하지만 2020년 연간 기준 상승률로 보면 아직까지도 유독 높은 지역은 수원하고 용인이라고 얘기 들어볼 수 있습니다. 수원은 상승폭은 꺾었지만 2020년 대비 지금 3월 마지막 주까지 상승률이 평균 12.55%나 상승한 지역은 수원입니다. 용인 수지 같은 경우도 9% 이상, 용인 기흥 같은 경우는 7%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은 수원과 용인이면서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서울 지역 중에 동남권 지역에 영향권 하에 있다고도 얘기 들어볼 수 있어요. 수원, 용인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말씀드린 동남권 지역에 꺾였는데요. 동남권 지역에 대표적으로 영향받고 있는 과천, 분당이 꺾였는데요. 수원, 용인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 호재라고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신분당상 영향으로 그동안 교통이 소외되었던 지역이 교통 호재로 상승했다고 하면 그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권 지역은 마이너스 하락이 깊은 가운데 과천하고 성남 지역뿐만 아니라 분당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지역들이 마이너스로 꺾인 가운데 수원, 용인이 앞으로 그동안 풍선 효과로 타 지역 대비는 급상승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10% 이상의 상승률을 했는데 앞으로는 더 빠르게 꺾이는 지역이 오히려 서울 지역과 분당과 과천 지역에 영향을 받겠지만 앞으로 하락률이 이어진다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그 크기는 그동안 풍선 효과로 크게 급반등한 지역이 급속도로 거품도 빠질 수 있다는 이런 저희 전망 얘기 드려보면서 수도권의 타 지역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은 상승률을 꺾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요. 구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0.53%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어요. 또한 연간 기준으로 해서도 8.84%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양 또한 그렇고요. 의왕 또한 수도권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작년 11월 16일 대책으로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고양시하고 또한 남양주와 부산 지역을 보면 고양시도 그동안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상승률은 작은 상승률 가운데에서도 워낙 부동산이 분위기가 무섭게 가라앉는 분위기에서 피해 나갈 수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양시도 상승폭을 줄인 가운데 남양주는 그나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마지막 지역 부산은 마이너스로 벌써 돌아섰다고도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향과 하에 저도 이제 마무리 드리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면 앞으로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는 전망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앞으로가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동남권 지역과 서울 지역의 영향 하에 앞으로는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고 좀 얘기 드려보면서 강도가 중요한데요. 서울 지역이 앞으로 가격 조정으로 갈 거냐 기간 조정으로 갈 거냐에 따라 주변 수도권 아파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 드려보면서 간단하게나마 얘기 드리면 서울 지역이 센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 조정으로 들어가면 그동안 풍선 지역 효과를 일으킨 지역들 같은 경우도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얘기 드려보면서 급속도로 빠질 수 있다고 또 얘기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그동안 못 오른 지역도 있겠지만 그거는 차별적으로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최근 풍선 효과로 크게 반등한 지역은 그만큼 과수요가 오버슈팅된 부분은 빠르게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다고 얘기 드려보면서
간단하게나마 얘기 드려보면 아직도 전평가 지역은 그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락폭은 제한적이라는 얘기 또한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반대로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으로 간다는 얘기인데요. 기간 조정은 약한 조정이라는 건데요. 오르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서 기간으로 조정을 받는 약한 조정일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도 영향을 그쪽에 맞춰가지고 될 텐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서울이나 동남권 지역이 앞으로 기간 조정으로 약한 조정으로 간다 그러면 수도권 지역도 풍선 빠지는 그 속도도 세지 않고 천천히 빠질 수 있다고 또 얘기 드려보면서 그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외 지역 같은 경우는 영향을 좀 더 덜 받을 수 있다는 마지막 말씀과 함께 앞으로는 4월달 맞아 4월달 주간 아파트 변동률에 대해서는 그 서울이나 하락의 폭이 얼마나 될지 그 관점으로 보면서 수도권 지역에 어떻게 그 가격 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라면서 저 또한 그 말씀드린 그 관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